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실기 세 번째 과목 중 두 번째 챕터인 화학적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독 처리 중 가장 중요한 염소 소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염소 소독은 염소를 넣어서 바로 소독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먼저 물이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 하면 차염소산과 수소이온, 그 다음에 염소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염소이온은 소독 효과가 없는 유리염소라고 하며 소독 효과가 없고 유리염소라고 합니다. 또한 이 유리염소는 메탄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트리할로메탄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리염소가 많이 생성이 된다면 트리알로메탄 발생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염소 주입량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염소산은 다시 한번 이온화가 돼서 수소이온과 차염소산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때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은 소독 효과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HOCl, 즉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은 어떻게 크기 차이가 있냐면 차염소산의 살균력은 차염소산 이온보다 80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클로라민이란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클로라민이란 것은 암모니아와 차염소산이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때 클로라민 또한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살균력 강도를 비교해 본다면 차염소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차염소산 이온, 그 마지막이 클로라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염소의 살균력 증가 조건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라민 형성 부분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차염소산과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노클로라민, 클로로 물질, 즉 CL이 한 개 붙었기 때문에 클로라민, 모노라고 적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차염소산과 모노클로라민과 반응을 해서 염소가 두 개 붙은 디클로라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디클로라민과 차염소산과 반응해서 트리클로라민, 염소가 세 개 붙은 트리클로라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 클로라민 반응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씩은 적어 보셔야 되고 이때 좌측을 보게 되면 무조건 물질은 차염소산과 반응하게 되며 그 다음 발생되는 물질은 물이 계속 발생된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반응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면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리염소가 전구물질, 자, 이 전구물질은 대표적으로 메탄입니다. 메탄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에요. 위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생성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접촉 시간이 길고 염소 주입량이 많게 되면 그만큼 유리염소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트리알로메탄 또한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염소 주입량,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소독의 장단점 비교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은 대표적으로 염소 소독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왜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잘 정립된 기술이며 그 다음에 소독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염소는 잔류 염소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리알로메탄과 같은 유독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처리수의 총 용존 고용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염소와 오존 소독에 대한 장단점을 적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존 소독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 소독은 잘 보게 되면 오존은 산소만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이 오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력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많은 유기 화합물을 빠르게 산화 분해할 수 있으며 탈취 탈색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철 및 망간의 제거 능력이 큽니다.
자, 이 장점을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 4가지씩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가 됐으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응집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응집 시 필요 동력식입니다. 자, 이 동력식은 어느 부분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부분 P는 G제곱 곱하기 뮤 곱하기 V입니다. 자, 이때 P는 뭐냐면 소요 동력으로서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는 와트 단위가 되며 이때 평균 속도 구배인 G는 세크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뮤는 점성계수, 그 다음 뉴턴 곱하기 세크 나누기 미터 제곱, 그 다음에 V는 부피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위를 주의해서 꼭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응집시 필요 동력식을 외우는 팁이 있어요. 자, 주변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자, 담배는 손가락 몇 개를 이용해서 피죠? 그렇죠. 담배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피웁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한 갑을 전부 피우게 되죠. 한 갑을 전부 피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담배를 피는 중입니다. 피는 중인데 어떻게 피고 있냐면 두 손가락으로 전부를 피워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자, 담배를 피는 중입니다. 피. 자, 그래서 P에 대한 식이다. 그 다음에 중은 G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G에는 제곱이 붙게 되는데, 왜냐하면 담배는 두 손가락으로 피기 때문이고, 이때 저는 점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점성계수. 그 다음에 부는 부피를 생각해 주시면 이 공식을 보다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응집제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응집제에 대한 특징들은 반응식이 황산 제1철과 황산 제2철에 대한 반응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각각의 장단점을 체크를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2페이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염소산이 이온화가 되게 되면 수소이온과 차염소산 이온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유리 잔류 염소 중에 이때 차염소산 퍼센트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때 주어진 것은 25도씨에서의 평형상수와 pH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써야 될 식은 평형상수를 이용한 식, 그래서 KA는 차염소산분의 수소이온 곱하기 차염소산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OCl의 퍼센트는 물속에 존재하는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이 전체 부분에 해당되며 이 중에 존재하는 차염소산을 분자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HOCl 퍼센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자, 위 두 식을 연립하면 HOCl 퍼센트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자,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HOCl로 전체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1, 그 다음에 1 플러스 HOCl 분의 O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HOCl 분의 OCl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좌측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HOCl 분의 OCl 마이너스는 어떤 것이 되냐면 수소이온의 몰농도 분의 K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KA는 주어져 있지만 이때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앞에 개념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pH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pH는 7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72.9927%가 나오게 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하므로 72.9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83페이지입니다.
자, 83페이지에서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패들 교반 장치의 이론 소요 동력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교반조의 부피는 1000m 세제곱, 속도 경사를 30%로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소요 동력과 패들 면적을 구하시오. 단 점성계수가 주어져 있고 항력계수,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요 동력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담배는 두 손으로 전부를 핍니다. 그래서 피는 중 두 손으로 전부를 핀다. 이때 P는 와트 단위고 나머지 인자들의 단위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G에다가는 30을 대입하고 전도에는 주어진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대입. 그 다음에 부피 부분에 대해서는 1000m 세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P는 1026W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의 답은 소요동력은 1026W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나번 패들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자, 지금 해당 공식에서 이때 A가 패들 면적에 대한 인자입니다. 따라서 이 A만 놔두고 우측에 있는 것을 좌항으로 이항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는 CD 곱하기 로우 곱하기 부피 제곱, 그 다음에 2의 P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때 개수 1.8이 나와 있어서 대입, 그 다음에 밀도는 1000, 그 다음에 속도 VP는 0.5m/s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고 이때 P를 위에서 구한 소요 동력에 대한 소요 동력을 대입하시게 되면 이때 패들 면적은 9.12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패들 면적 공식은 주어지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각각 인자에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84페이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균 유량이 주어져 있고 평균 인농도가 또한 주어져 있으며 인을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액상 알럼의 양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때 AL 대 P의 몰농도의 비는 몰의 비는 2대1로 사용을 하며 액상 알럼의 비중량은 1331kg/m 세제곱, 액상 알루미늄이 4.37 웨이트 퍼센트 함유로 가정되고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해야 되는 식은 알럼은 함유량 곱하기 비주량분의 제거해야 할 알럼의 발생 무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먼저 보게 되면 이때 A가 아니라 알럼이죠. 알럼이 두 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제거해야 될 인의 양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거해야 할 인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량 곱하기 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도 g이 아니라 미리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미리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3785m 세제곱 데이 곱하기 8mg/L를 해주신 다음에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기 위한 단위는 kg/day이기 때문에 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미리그램을 kg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자, 1kg은 1000g이 되겠고, 자, 1kg은 10의 세제곱 g이 되겠고, 1g은 10의 세제곱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1kg은 10의 6제곱 미리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30.28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알루미늄 대 인의 몰비는 2대1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이만큼 발생하고 인은 한 개만큼 작용이 됩니다. 자, 이때 분자비의 원자비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7 대 31은 x 대 30.28kg/day입니다. 따라서 이때 비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것이므로 31x는 2 곱하기 27 곱하기 30.28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31을 분모로 나눠주게 되면 52.7458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kg per day가 나왔는데 우리는 부피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액상 알럼에 대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양에 대한 것을 환산을 시켜줘야 돼요. 액상 알럼이 100만큼 존재한다고 했을 때 알루미늄은 4.37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4.37분의 100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구한 52.7458은 알루미늄에 대한 것이고 4.37도 알루미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100에 대한 것으로 바꿔줘야 되므로 이때 알럼을 전환시켜 준 다음에 이때 무게 단위를 다시 부피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중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비중량을 대입하게 되는데 단위 환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킬로그램을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비중량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킬로그램을 환산해 주게 되면 0.9068 미터 세제곱 퍼 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액상 알럼의 양은 0.91 미터 세제곱 퍼 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